수소양 3초, 이 3초에 관한 이야기를 책마다 통일되게 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려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머리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남지를 않아요. 총통해서 제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양 3초와 관계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초자, 결독지관, 수도 출언. 이 문장 속에 3초에 관한 내용이 압축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체중의 70% 정도가 물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물이 완전히 증발해 버리면 우리 몸은 30%의 몸무게도 남질 않게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어떤 책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체중의 70은 물, 어른이 되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남자는 한 60%가 물이래요. 여자는 50% 정도로 줄어든다네요. 저는 좀 갸우뚱하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 책에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부족 현상이 남자보다 여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온 수분,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수분들이 어떤 장부의 감독을 받고 있느냐면 수소양 3초의 감독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길이란 뜻이에요. 우리 몸에 수액이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땀이나 소변으로 빠져나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수액 대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수액 대사 과정에서 물이 흘러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거를 수도라 그래요. 그런데 이 물길을 수소양 3초가 관리 감독해요. 결독지관이란 뜻은 물길이 넘치도 말고 어디선가 막히는 일도 없이 잘 통하고 흘러가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장부란 뜻이에요. 두 번째, 3초에 관계된 지식 중에 상화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상화는 군화에 대응되는 표현인데요. 군화는 심장이 주관하는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 몸의 체온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화란 뜻이에요. 열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심장에서 주관을 해요. 그래서 군화라 그러고 임금 군자예요. 상화란 말은 우리들의 감정, 7가지 감정, 7정에 의해서 생긴 열을 말해요. 그 열을 상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7가지 감정에 의해서 생긴 이 열은 어디에서 표현이 되느냐면 우리 몸의 수액,
물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수액은 마음의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7가지 감정이 비춰지는 마음의 거울이 바로 물이에요. 그런데 이 7가지 감정에 의해서 생긴 이 상화열이 어디에서 반영이 되느냐면 수고로움 심포경의 모혈인 전중혈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전중혈을 눌러서 아프면 이 사람 몸에 칠정기울에 의한 상화열이 생겼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수고로움 심포경에 전중혈의 압통이 나타나면 화열 조합을 쓸 때 양경락에서는 양곡 대신 지구혈을 쓰게 되고요. 음경락에서는 소부혈 대신에 노궁혈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총통에서는 수서양 3초가 주관하는 물길, 즉 수도를 흘러다니는 액체를 임파액으로 보더라고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 속에는 혈액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임파액도 지나다니잖아요. 그런데 혈액은 동맥이나 정맥을 통해서 돌아다니고 임파액은 임파관을 따라서 돌아다니는데 이 임파액이 돌아다니는 길을 수도라 그러고 그 임파액을 주관하는 장부가 수서양 3초래요. 그러면 임파액이 우리 몸에 하는 일이 뭐냐면 밖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을 처리하는 일종의 면역기관이죠. 그래서 임파액이 수서양 3초가 주관하는 수도를 흘러다니는 물질이라면 아마 수서양 3초는 우리 몸의 면역에 관여하는 장부가 아닌가, 그렇게 본다 그러네요. 우리가 말하는 화병, 이 화병은 희, 노, 우, 사, 비, 경, 공, 이게 7가지 감정이에요. 이 7가지 감정에 의해서 속에서 생긴 열, 이거를 상화열이라 그러는데 7가지 감정이 맺히는 걸 실정병이라 그러고요. 다른 말로 기가 맺혔다 그래서 기병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기병의 반응이 모이는 곳이라 그래서 전중혈을 기회혈이라고 그래요. 8회혈 중에 하나죠. 이 기병으로 인해서 생긴 상화열은 환자 본인은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열이 화끈화끈 올라오기도 하고 잠만 자러 가면 손발이 화끈화끈하고 이렇게 환자 본인은 뚜렷하게 느끼는데 정작 체온계를 들이대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병들을 화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온계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열은 실열이라 그래서 군화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수소음심에 소부열로 조절을 하는데 환자 본인만 느끼는 열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열감은 칠정에 의해서 생긴 열이에요. 그리고 수소음심에서 생긴 열을 임금이란 뜻의 군화라고 부르는 대신 이거는 감정에 의해서 생긴 열은 상화라 그래요. 상화열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상화열이 진단점에 반응을 보이는 곳이 전중혈이에요. 그리고 이 전중혈이 총통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 중에 하나예요. 사암침이나 기타 오행침에서는 녹음과 지구를 골라서 쓸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육부 양경락의 증상을 치료할 때 전중 앞통이 뚜렷하면 화경락의 대표열인 양곡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서양 소장의 3초의 대표열인 지구를 쓰는 거예요. 전중 앞통이 있을 때. 5장의 병을 치료하는데 전중 앞통이 뚜렷하면 수소음심의 소부혈을 쓰는 게 아니고 수고름 심포에 녹음혈을 갖다 쓰는 근거로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전중만 뚜렷하게 아파요. 제일 아파요. 그리고 질문해 보니까 불안, 초조, 심계, 정충, 실면, 담원과 같은 가슴 속에 증상이 있으면 심포로 가고 수소양 3초의 복모열인 성문과 함께 전중이 나타나면 수소양 3초의 화병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원장님이 변비통으로 팔을 잘 못 움직이는 환자가 왔대요. 아줌마가. 그런데 3초의 문제로 보여지는데 전중압통이 너무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때 불편하니까 중저 이목을 침을 중저에 먼저 하나를 놓아봤대요. 중저에 수소양 3초의 문제로 생긴 변비통으로 보고 중저에 침을 한번 놓아봤대요. 그리고 움직여보세요 하니까 훨씬 잘 움직이더래요. 그래, 맞나보다. 그리고 이목을 추가해서 놓고 움직이라 그러니까 훨씬 잘 움직이더래요. 그리고 만져보니까 아까 그렇게 손도 못 대게 아프던 전중혈 압통이 많이 줄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전중혈 압통은 수소양 3초의 화병인 거죠. 저는 이 총통을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요, 가운데 손가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탄발지죠. 그런데 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예외가 없더라고요. 제가 본 환자 중에는. 전중압통이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으로는 탄발지가 됐던 관절이 삐었던 일단 경락으로는 수고름 심포 경락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진을 해보니까
전중압등이 뚜렷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가운데 손가락의 문제는 비록 경락병이지만 그 병의 시작이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제 남자친구도 가운데 손가락 탄발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복진으로 전중을 눌러봤더니 남자인데도 그 자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성적인 친구가 돼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이 친구의 가운데 손가락 탄발지는 마음의 병을 앓다가 생긴 경락병이에요. 물어보니까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한 1년 고생했는데 정신과 치료 약을 먹고 정신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아있는 건 여전히 가운데 손가락이 탄발지가 있어요. 이게 남자도 전중혈 압통이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은 딸이 둘인데 둘째 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러더니 가운데 손가락 탄발지가 생긴 거예요. 근데 병원도 다니고 한의원도 다니고 뭐 그러긴 하는데 제가 보라 그랬더니 마음의 병이었기 때문에 전중압통이 뚜렷하고요. 그 전중압통과 함께 가운데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환자가 오면 이 환자가 경락병일 때는 복진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는 내장 본체, 내상병일 때는 복진은 나타나지만 경락병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락병이면서도 복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구별을 해서 진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 경락병으로 보이는 근골격계통의 병도 사실은 환자가 깨달은 게 지금이란 뜻이지 그 병의 시작은 내상병이었다는 거예요. 내장의 문제를 방치하는 도중에 경락병이 생겼다고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뭔 얘기하다가 이 화병은 기분이 나빠서 생긴 병이다. 대부분 여자들한테 생기는데 40대, 50대 생긴다. 그리고 화병으로 오는 사람들은 대개 속에 담음이 많아요. 담음. 여자분들이 가래가 생기는 이유는요. 대부분 화병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 전중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약으로는 가미사칠탕 계열의 약을 쓰는데요. 가미사칠탕의 주약이 뭐냐면 가래를 삭히는 이진탕이 주약이에요. 그러니까 전중이 아픈 사람들 특징이 몸 여기저기 복모혈이 다 아파요. 한번 보세요. 전중혈이 아픈 여자분들은 거의 모든 복모혈이 다 아파요. 어느 병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의 체액이 담음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육부 양경락에 복모혈이 아프면 유목혈 아낌없이 쓰세요. 오장에 나타나면 유토혈 아낌없이 쓰세요. 그냥 정확한 건 한두 개를 골라야 되는데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진을 하기 전에 내가 짐작이 필요해요. 어느 경락에
병인 것 같다. 그러면 여러 개의 복지는 다 무시하고 내가 짐작했던 복모혈에 악통이 나타나면 가차없이 그리로 가세요.